크라운 제과의 현재 한 주당 가격은 약 8,800원입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는 크라운 제과 약 1,136주를 살 수 있는데요. 크라운 제과의 현재 한 주당 배당금은 250원입니다. 그럼 1,136주 곱하기 250원을 하게 되면 약 28만 4천원이 나옵니다. 즉 크라운 제과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나올 수 있는 배당금은 28만 4천원인 셈입니다. 약 2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배당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쏠쏠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크라운 제과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전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크라운 제과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고, 오늘은 적정한 매수 가격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크라운 제과는 크라운 혜택 홀딩스라는 지주회사에서 떨어져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지주회사가 뭔지 궁금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회사를 순수 지수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걸로 이익을 내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지주회사는 바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벌어들인 배당금으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크라운 혜택홀딩스는 크라운 제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혹 지주회사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텐데 지주회사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크라운 제과의 그런 상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제과는 과자 제조와 캔디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초코아임, 크래커, 뽀또, 쿠쿠다스와 같은 국밥, 과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캔디류의 경우에는 우리 국내의 젤리 시장의 독보적인 근본 새콤달콤과 마이쮸 또한 크라운 제과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크라운 제과의 총 매출 현황을 보면 제품 매출 과자류에서 거의 93.4%가 매출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냥 진짜 온리 과자만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식품, 바이오, 물류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서 사실상 주요 매출 구조를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에 반해서 크라운 제과의 경우에는 오로지 과자 매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 결국 우리가 살펴볼 건 과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투자할 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이익이 올라야 주가가 오르는 만큼 이익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식품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매출,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인데요. 우선 식품 기업에 있어 해외 매출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식품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 수요량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리 유통을 확장한다고 해도 그 성장성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식품 주식의 큰 활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외 매출입니다. 해외 시장이 열리게 되면 사실상 규모 자체로 국내 내수 시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출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크라운 제과는 해외 시장에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내수 시장, 즉 그러니까 국내 시장 매출이 90% 이상, 수출 시장의 매출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숫자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기입해 놓은 자료도 보면 해외 시장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나온 판매 경로 및 판매 방법 등에 적혀 있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유통 영업 담당은 4개 팀, 8개 팀, 2부 12팀 구성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화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해외 사업 담당팀은 해외 사업부 1개 팀으로 해외 수출 전담을 맡고 있는 걸 보면은 사실 그렇게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은 한국인 입맛에 최적화된 과자와 캔디류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할 만큼 브랜딩이나 제품 파워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크라운 제과는 한국 시장에 국한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단순히 해외 시장에 매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가격이 쌀 수 있고 여타의 이유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선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좀 적다는 점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저희가 크라운 제과에서 살펴볼 두 번째 포인트는 원재료 가격인데요. 식품주에서 원재료 가격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식품주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소비자의 판매 가격에 올려서 판매하고 나중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때 영업이익이 상승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칩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콘칩 원재료 가격이 500원이고 그런데 500원에서 갑자기 원재료 가격이 700원이 된 거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유지해야 하니까 원재료 가격 인상 핑계를 대면서 콘칩의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콘칩의 원재료가 700원에서 600원 정도로 다시 떨어지게 돼도 판매가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재료가 500원일 때 1000원짜리 콘칩을 한 개 팔면 500원이 남죠. 근데 원재료가 700원을 상승할 때 콘칩 1200원으로 가격을 상승하고 팔면 500원이 남게 되는데요. 원재료가 700원에서 600원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콘칩 한 개의 가격은 1200원이니까 1200에서 마이너스 600을 하면은 약 600원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라운 제과 사업보고서에 나온 원재료 상승 가격 상승분을 보면 맥분유, 그러니까 이건 밀가루거든요. 밀가루의 원가가 키로당 623원에서 현재는 818원으로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수입 초코류, 수입 우유류, 또 상자와 같은 것들의 가격도 올랐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른 원재료 가격을 바탕으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이러한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고 이게 식품주의 주가가 오르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크라운 제과는 사실 판매가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4기에서 6기에서 오면 보시다시피 한 번도 판매가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산도, 하임, 콘칩, 조리퐁, 마이쮸 아무것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죠. 이건 제가 너무 짧게 본 것까지 해서 6년 전인 이 제2기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산도 한 번의 가격 인상만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 판매가가 인상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약 5년간 가격 인상이 한 번도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코로나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판매가가 상승하지 않은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코로나로 인한 소비율 둔화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크라운 제과의 영업이익은 235억에서 159억으로 감소했고 3년간 최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해외 판매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 이 두 가지 아이디어 모두 적용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운 제과는 투자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 얼마나 싼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라운 제과를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무리 주식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주식의 가격이 싸면은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아무리 차가 필요 없다고 해도 6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30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장성이 없다고 해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싸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럼 크라운 제과의 가격이 싼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크라운 제과의 2017년 상장 당시 가격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인 지금까지 한 7천원대 정도로 쭉 하락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2017년에서 2023년으로 오면서 회사가 쭉 안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도 매출액은 3,200억, 2018년도 매출액은 3,800억으로 2020년도까지 쭉 3,800억 정도의 매출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3,800억 정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안 좋아지지는 않은 것이죠. 그냥 이제 회사는 제자리인데 영업이익만 좀 하락해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기점을 제외하면은 가격은 약 7,800원 정도 선에서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격 밑으로는 지금 주가가 잘 안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왜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 걸까요? 이건 약 7,800원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회사가 워낙 싸지는 거니까 이걸 미리 아는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네시스가 300만 원이 되는 꼴인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7,000원에서 8,000원 선에서 지지 라인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지 라인이 잘 깨지지 않고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 말은
7,000원에서 8,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크라운 제과는 워낙 싸니까 담아볼만 하다라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어림잡아서 확인해도 현재 크라운 제과는 조금씩 담아볼 만한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3년에서 5년간의 차트를 보고 가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나를 보면서 이 주식의 가격이 싼지 안 싼지를 판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아마 식품주에서 잘 적용되고 다른 기술주 같은 데는 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 두 번째는 악재가 모두 반영된 것인데요. 아까 기존의 크라운제가 매출이 약 3,800억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죠. 이 상황에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코로나나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악재가 겹쳐서 영업이익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나 전쟁 같은 이슈들은 현재는 슬슬 풀리고 있고 이런 거는 결국에 영업이익으로 반영되어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재료 가격이 낮아져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악재를 모두 반영하고도 크라운 제과는 아까 말한 대로 8,000원 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하락하는데도 8,000원 선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이익이 상승할 구간에서는 이것보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한 크라운 제과는 현재 34년 만에 새 과자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2023년 11월에 완공 계획인 공장은 연간 최대 2,400억 규모의 과자를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서 물류기지까지 설치해서 전국 스낵 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재료 가격의 하락과 이렇게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면서 수요 증가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좀 추가적으로 매출까지 증대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식품주는 사실 본디 수요가 크게 변동하지 않죠. 우리가 갑자기 새콤달콤을 30개씩 먹는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일정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과자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보면은 유통으로 인한 매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앞에 말했던 어떠한 악재가 반영됐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크라운 제과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가가 유지되면서 한 번씩 테마를 살 때가 있습니다. 이 테마를 한번 타게 되면은 꽤나 큰 폭으로 상승해서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크라운 제과를 매수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저도 코로나 때 크라운 제과를 매수해서 약 25% 정도의 수익률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윤석열 관련 정치주 테마로 상승을 해서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고, 빨간색 화살표가 제가 매수했던 8,800원 정도의 시점이고, 파란색 화살표가 제가 매도를 했던 12,000원 정도의 시점인데요. 이렇듯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좀 하방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서 테마를 한 번씩 타게 되면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꽤 두터운 지지선과 영업이익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 번씩 오는 테마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투자를 해보면 충분히 수익을 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크라운 제과에 투자하게 되면 평균 6개월에서는 약 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주식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는 느낌이 강한데요. 대신 한 번에 오를 때 확 많이 오르는 게 특징인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타이밍을 잡아서 큰 비중을 넣기보다는 천천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만원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30만원씩 나눠서 매수를 천천히 해나간 우리가 현금을 보유할 좀 그런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큰 폭으로 올랐을 때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가는 전략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지만 당연히 좀 위험할 리스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사실 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지 결국엔 크라운 제과의 영업이익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지 안 상승할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재료 가격은 사실 아직 많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몰빵하시기보다는 식품주인 만큼 좀 긴 시계열로 천천히 사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꼭 신중하게 여러분의 판단에 맞게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